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500칼로리를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체열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장할 것인가, 바로 쓸 것인가. 같은 500칼로리를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체열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열로 태우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는 비운동성 열발생, 이걸 NEAT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운동 말고 일상에서 쓰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일부는 근육 활동으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일부는 열로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됩니다. 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섭취 에너지를 빠르게 태우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는 에너지가 저장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포는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이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문제 조합인데요. 고기 먹고 그리고 나서 또 밥 먹고 뭐 아니면 면 먹고 빵 먹고 이것은 소화를 지연시키면서 안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에는 고기 먹고 과일 먹는 디저트로 과일 먹는 거죠. 이것은 장내 부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밥 먹고 식후로 또 디저트로 과일 먹는 거.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이 같이 만나면서 위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죠. 술 먹는 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 발효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부에서 술 같은 그런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또 생선 먹고 그 다음에 뭐 달걀, 유제품 막 이렇게 육해공고는 우리가 같이 다 먹는 거. 이런 경우는 소화효소를 과잉으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대사성 질환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 먹었을 때의 대사성 질환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밥 먹고 또 면을 먹고 빵을 먹고 다 탄수화물이지만은 종류가 좀 다른 탄수화물들을 이렇게 섞어 먹게 되면 이거 과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독소 증가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독소가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섞어 먹으면 나타나는 몸에 신호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섞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첫 번째 신호가 방귀 냄새가 고약해져요. 같은 방구를 꼈는데도 자꾸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섞어 먹고 몸 안에서 독소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방귀가 아니고 이번에는 입냄새로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는 분들 또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입냄새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가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구취는 바로 이 섞어 먹어서 생기는 몸 안에서 썩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잔병감입니다. 이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침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신 분은 혹시 섞어 먹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부비면, 내장지방이죠. 이건 단순한 불편들이 아닙니다. 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섞어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화 시간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장 장기 안에서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채소 위주의 식사를 먹게 되면 2시간 정도면 소화 흡수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3시간 정도 되고요. 육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4시간 정도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 같이 섞어 먹었다. 그러면 6시간 이상을 머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체했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72시간까지도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기가 또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는 부패가 일어나고 막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술 돼요, 술 안 먹었는데 술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대사는 느려지고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대사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아주 쉽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그 NIH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동일 칼로리 조건에서 지방을 많이 먹느냐보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몸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칼로리는 숫자이고 대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사가 더 건강할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임이 많고 근육량이 계속 유지되어 있고 또 식사 속도가 좀 너무 빠르지 않고 섞어 먹지 않는다는 거. 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섞어 먹지 않고 가공식품 섭취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즉 대사가 이런 분들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잘 쓰게 되고 쌓이지 않습니다. 즉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살이 찌는 건 탄수화물의 어떤 양이 아니라 대사의 방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아니다. 문제는 대사가 막힌 것이다. 흐름이 막힌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비만은 먹은 양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줄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사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섞어 먹지 말고 단순하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태우기 시작합니다.